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중 1890선을 맴돌던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간신히 1900선은 지켜냈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미국 재정절벽 우려와 유로존 리스크 등으로 장 초반 1890선에서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간신히 19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53포인트, 0.19% 하락한 1900.87의 장을 마감하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과 미국 하원의회 개원, 재정절벽 논의 등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밑도는 등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며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간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0억 원, 1,0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1.31% 하락했고 기계와 화학, 철강 금속 업종도 1% 안팎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3% 넘게 떨어졌고 포스코와 기아차, LG화학 등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는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 매각 재개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종근당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의약주들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소폭이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코스닥 시황도 짚어주시죠.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지며 열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54포인트, 0.3% 오른 521.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334억 원, 외국인은 11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와 통신 서비스, 오락문화 업종이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폐막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컴투스가 7.72%, 게임 비리 9.34%, 액토즈 소프트가 10.66% 치솟았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시선은 미 재정절벽과 그리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법 모색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고 그리스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는 16일 의회 지도부와 기업인을 백악관에 초청해 재정절벽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부자 증세 추진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Now, I'm open to compromise and new ideas, but I refuse to accept any approach that isn't balanced. I will not ask students or seniors or middle-class families to pay down the entire deficit while people making over $250,000 a year aren't asked to pay a dime more in taxes.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어 하원 의장도 요지부동입니다. 부자 증세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끝내 미국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here's the problem with that. Raising those rates on January 1st would,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firm Ernst & Young, destroy 700,000 American jobs. That's because many of those hit by this tax increase are small business owners. 하지만 양당 모두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감세 조치나 세금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번의 대타협을 이루는 그랜드 바겐보다는 연말까지 감세한 일시 연장에 합의하고 장기적인 세제 개혁안을 내놓는 2단계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그리스 추가 지원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현지 시간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지만 오는 16일 그리스가 5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든 이번 주 안으로 그리스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K-팝 열풍으로 주목을 받았던 엔터주들이 요즘은 조용합니다. 반짝 관심으로 과열됐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싸이 효과로 지난달 2일 10만 원을 넘어선 YG엔터. 지금은 7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시 2천억 원이 넘던 거래량도 요즘은 200억 원대를 넘기기 힘듭니다. 실제 박진영이 운영하는 기획사 JYP와의 합병 소식이 나올 때 급등했던 JYP 엔터도 호재가 사라지자 다시 하락하는 등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흐름이 견조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SM도 지난달 초 최고가보다는 현재 1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엔터주의 내림세는 싸이와 K-팝 열풍에 중소형주 관심이 더해져 고평가됐던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면은 약간 싸이가 좀 주가에 좀 미리 좀 반영됐던 부분이 좀 약간 해소됐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로 지금 각각 예정돼 있는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지금 실적들은 잘 나올 거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열이 해소된 엔터주 실적에 대한 시장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YG는 싸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가수의 활동이, SM은 SM CNC와의 시너지가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뱅이랑 2NE1이 지금 글로벌 투어 돌고 있는 게 다 이제 매진 기록하면서 내년 1분기 이렇게 다 인식이 되거든요. 지금 뭐 SM CNC 통해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자체 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원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이제 그 폭을 영역을 이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는 23일 상장 1년이 되는 YG엔터의 경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만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펀드 시장이 부진하지만 채권형 펀드에는 꾸준히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수익은 얻지 못해도 자금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정기예금 금리 3%대의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해외 채권형 펀드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해외 채권 펀드 신규 설정액은 2조 1천억 원으로 지난 8월 5천억 원에 불과하던 자금이 4배 넘게 불었고 국내 채권형 펀드도 1조 6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가 2조 2천억 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블랙락 미국 달러 하이힐드 증권이라든가 월지급식이 채권형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게 대부분 다 강남 쪽에서 쉽게 좀 금액은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채권형 펀드를 찾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형 펀드 수익률을 보면 국내 채권형은 8.4%가량 수익을 올렸고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해외 채권은 많게는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펀드도 채권형 일색입니다. 또 해외 채권 수익률이 좋다는 입소문에 부도 위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하이힐드 펀드에도 투자자들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도 금리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해요. 예전에 이머징 마켓이 7%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4%에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국내 채권 3%, 국내 금리 3%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저금리 시대에 투자 대안일 수밖에 없다. 채권운용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는 2015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당분간 해외 채권형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하이힐드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아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